우리 할아버지의 정원은 크지 않았다. 집 뒤에 작은 땅 조각에 불과했지만 항상 채소와 과일로 가득하여 온 가족이 모든 계절 내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비법을 가지고 계셨는데 일회용처럼 보이는 것들을 활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다. 특히 아스번 비법은 그 간단한 지혜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1. 차 찌꺼기와 커피 찌꺼기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차나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 정원의 퇴비통으로 가져가셨다. 그는 이 찌꺼기들이 질소가 풍부하고 흙을 비옥하게 하며 식물이 더 빨리 자라게 돕기 때문에 땅에 주는 훌륭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작은 한 줌의 찌꺼기만으로도 채소밭 전체가 무성하고 유난히 푸르게 변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버렸던 것이 그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의 원천으로 바뀌었다. D. 플라스틱 용기 새로 도단한 새싹은 항상 바람과 비에 약하다. 할아버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다가 어린 식물 위에 거꾸로 덮어놓는 것이었다. 그러면 용기 안에 작은 온실이 즉시 형성되어 따뜻함과 습기를 유지하고 벌레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나는 그 보호 아래에서 푸른 새싹들이 곧고 생기 넘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며 놀랐던 기억이 여전하다. 버려진 플라스틱 용기 하나가 이미 한 무더기의 묘목을 살렸다. 3. 앱솜 소금 매파종. 시즌마다 할아버지는 항상 미지근한 물에 앱솜 소금을 넣은 그릇을 준비하셨다. 파종하기 전에 씨앗을 몇 시간 동안 담가 두셨다. 나는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전히 기억한다. 이 소금은 씨앗을 깨워 처음부터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담가둔 씨앗들은 항상 빨리 싹을 틔웠고 뿌리는 깊게 박혔으며 어린 식물들은 훨씬 더 튼튼해 보였다. 발에만 좋다고 여겨졌던 이 하얀 소금은 그의 손에서 풍요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비법이 되었다. C. 도구칠하기. 우리 할아버지의 오래된 괭이와 삽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다. 그는 괭이, 날과 삽 손잡이에 방청 페인트를 고르게 한 겹 칠하곤 하셨다. 덕분에 해마다 도구들은 튼튼하고 반짝이는 상태를 유지했다. 쓸모없어 보였던 이 도구들이 그의 손에서 수십 계절을 더 살아남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얇은 페인트 한 겹이었지만 정원 전체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5. 알루미늄 사다리. 할아버지가 무거운 화분을 옮겨야 할 때마다 그는 힘겹게 들어 올리는 법이 없었다. 화분을 알루미늄 사다리 계단 위에 놓고 잡고는 부드럽게 끌었다. 한때 나는 그의 기발함에 웃었지만 나중에 그가 얼마나 많은 힘을 절약했는지 깨달았다. 오래된 사다리는 단지 오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원 전체의 동반자가 되었다. 6. 님 오일. 오래된 유리병에 할아버지는 님 오일과 약간의 희석된 비누를 섞어 정원 전체에 골고루 뿌리셨다. 이 혼합물의 독특하고 강한 냄새는 해충을 사라지게 했지만 채소 잎은 푸르고 무성하게 남아 먹기에 안전했다. 나는 해충의 침입을 받은 토마토밭 전체가 단 며칠 만에 회복되는 것을 보며 놀랐던 기억이 여전하다. 천연 오일이었지만 어떤 화학물질보다도 강력했다. 7. 꿀과 계피가루. 그는 꺾꽂이를 할 때 화학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꺾꽂이의 끝부분을 꿀이나 계피가루에 담갔다가 땅에 심었다. 며칠 안에 하얗고 섬세한 뿌리가 돋아났고 식물은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 한때 나는 꿀은 먹는 것이고 계피는 요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는 자연이 항상 정원을 위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8. 나무 숟가락 작은 묘목을 옮겨 심어야 할 때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뽑는 법이 없었다. 주방에서 나무 숟가락을 가져와 뿌리 덩어리 전체를 조심스럽게 꺼내 새 장소에 옮겨 심으셨다. 덕분에 섬세한 뿌리는 손상되지 않았고
식물은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했다. 평범한 주방 도구가 그의 손에서는 여러 세대의 묘목을 위한 구명삽이 되었다. 9. 병으로 천천히 물주기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는 할아버지가 작은 구멍을 낸 플라스틱 병을 거꾸로 땅에 묻고 병 입구를 식물 뿌리 쪽으로 향하게 하셨다. 병 안의 물은 점차 스며들어 몇 시간 동안 천천히 떨어졌다. 식물은 조금씩 물을 마시며 과도하게 젖지 않고도 충분한 습기를 얻었다. 나는 혹독한 여름 내내 푸르고 무성했던 채소밭의 모습을 기억한다.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가 기발하게 활용하셨던 버려진 플라스틱 병 덕분이었다. 탈쇼베이키란 시ep기단엠을 베이케스지아마. 이 스티레리던 치레란 시치를 트레이 담금 관수 약한 묘목에는 절대 잎에 직접 물을 주지 않으셨다. 묘목 트레이 전체를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흙이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수분을 흡수하게 하셨다. 덕분에 잎은 손상되지 않았고 뿌리는 충분한 물을 얻었으며 식물은 고르게 건강하게 자랐다. 나는 햇볕 아래서 섬세한 잎들이 흔들리는 묘목 트레이들이 서 있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관수 방법 덕분이었다. 시를 사진 앨범 커버 오래된 서랍의 할아버지는 투명한 사진 앨범 커버를 보관하셨는데 사진이 아니라 씨앗을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각각의 작은 칸막이는 씨앗을 건조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 주어 필요할 때 쉽게 보고 꺼낼 수 있게 했다. 덕분에 씨앗은 곰팡이가 슬지 않았고 여러 계절 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마치 생명의 컬렉션을 보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분명히 기억한다. 각 작은 칸이 새로운 채소 계절의 시작이었다. 쉐리, 늙은 채소 뽑아내기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하셨다. 시든 식물을 붙잡고 있지 마라. 그는 잎이 누렇게 변했거나 썩는 조짐이 보이는 늙은 채소를 볼 때마다 즉시 뽑아버리셨다. 이렇게 하면 해충이 정원 전체로 퍼질 기회가 없었다. 흥미롭게도 그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남은 식물들은 추가적인 활력을 얻는 듯했고 더욱 푸르고 싱싱해 보였다. 한 번은 내가 그에게 왜 그렇게 빨리 희생시켜야 하냐고 묻자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정원 전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란다. 13. 지지대로 마른 나무까지 사용하기 정원에서 할아버지는 철제 격자나 새 목재를 사지 않으셨다. 정원 곳곳에서 준 마른 나뭇가지들을 땅에 박고 묶어서 구조물을 만드셨다. 콩과 오이는 그 가지들을 타고 올라가 격자 전체를 푸른 잎으로 뒤덮었다. 나는 쓸모없어 보이던 이 마른 나뭇가지 위에서 콩깍지들이 흔들리는 여름날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의 기발함과 절약 정신에 감탄했다. 입사, 화분 바닥에 스펀지 화분에 채소를 심을 때 그는 항상 바닥에 스펀지를 깔아두셨다. 이 스펀지는 여분의 물을 저장했다가 서서히 흙으로 방출하여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도왔다. 덕분에 화분의 채소들은 강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햇볕 아래에서도 항상 푸르고 무성했다. 작은 스펀지 하나가 그의 손에서 생명을 위한 안전층이 되었다. 15. 옮겨 심을 때 뿌리 풀어주기 식물을 새 화분으로 옮겨 심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절대 뿌리 덩어리 전체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오래된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엉켜있는 뿌리를 풀어준 뒤에야 새 화분에 심으셨다. 덕분에 뿌리는 더 이상 서로 엉키지 않고 힘차게 퍼져나가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했다. 나는 그가 마치 작은 생명체를 돌보듯이 인내심 있게 각 뿌리를 풀어주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한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식물은 다시 곧게 서서 진한 녹색을 띠었다. 할아버지의 정원은 크지 않았지만 그의 기발하고 간단한 비법 덕분에 계절마다 채소와 과일로 계속 가득했다. 차 찌꺼기, 버려진 플라스틱 용기부터
마른 나뭇가지와 작은 스펀지에 이르기까지 그는 모든 것을 생명을 키우는 비법으로 바꾸셨다. 평범해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정원을 항상 푸르고 번성하게 유지하도록 도왔고 동시에 내게 큰 교훈을 남겼다. 기발함과 인내심이 지속 가능한 정원을 가꾸는 열쇠라는 것을 말이다. 자, 이 모든 비법 중에서 당신의 정원에 가장 먼저 적용할 비법은 무엇인가?